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빅토리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에게 항상 인기가 있는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연고는 그래 넘사벽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못 가 라고 할지라도 경희대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희대학교는 몇 등급이 합격을 하고 어떠한 생활기록부를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수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촬영하고요. 주관적인 의견 뿜뿜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교 연계가 교과만 잘하면 되는 건지, 네오르네상스는 그대로인지, 그리고 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꾸며야 경희대에 합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원의 변화입니다. 기존 고교 연계의 경우는 서류 70%와 교과 30%로 일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종합 전형 위주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정시도 늘리고 교과 전형도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555명으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반이 조금 안되는 수치인데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인원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전형으로 충성심 높은 학생을 더 선호하겠다는, 그리고 간판 전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논술, 실기, 고른기회 1 전형의 경우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생긴 고교 연계 전형은 몇 등급대가 합격을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신설된 고교 연계 전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올해 교과와 비교과를 합산하여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과란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출결과 봉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학교당 6명이 추천받을 수 있으며 졸업 예정자만 선발하기 때문에 재수생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과 포함이라는 것에서 비교과라는 것은 출결과 봉사 부분인데요. 코로나19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희대는 일괄 만점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흔한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는 경우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의 왕래와 복수 및 부전공이 자유로운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가 큰 성적의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서울에 있는지 혹은 국제캠에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연계 전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새로 생긴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학들의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이것은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교과 위주의 수능 최저입니다. 우선 서성한 중에서는 한양대를 제외하고 교과 전형에서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2합 5 이렇게 여기도 2합 5 여기도 2합 5처럼 동일해 보이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영어를 제외한 최저,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므로 경희대보다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세계합 6입니다. 또한 중앙대의 경우는 인문은 세계합 6, 자연은 세계합 7로 경희대보다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희대를 안전하게 바치고 온다면 서강, 성균, 중앙대를 3지망이나 4지망에 놓고 경희대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혹여 수능에서 미끄러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희대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신설된 만큼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몰림으로 경쟁률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경희대의 경우는 그만큼 충원율도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전형과 다르게 안전하게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인기과보다는 인기과로 바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를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작년의 고교 연계 점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느 학과가 인기학과고 비인기학과인지를 조사해 바칠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송도 곧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레벨에는 서울시립대가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학생부 교과의 경우는 국수, 영탐, 3개 합 7입니다. 경희대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낮은 수능 최저 학력으로 경희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립대는 경쟁률이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만 어떻게 맞춘다면 성적이 조금 모자란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고로 경희대에 합격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적대는 서성한 중앙대보다는 조금 낮을 거고 시립대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희대학교 계산식입니다. 우선 9등급제로 나타나는 것부터 살펴보면은 고교 연계에서는 이렇게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목의 모든 이수 단위, 즉 다시 말해 내가 준비한 전체 과목의 이수 단위에서 내가 받은 석차의 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면 100점이겠죠? 이렇게 등급하고 그 다음 과목별 이수 단위 이렇게 하고 0.8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0.8을 곱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등급제로 나오는 것은 80%, 그리고 ABCD로 나오는 것은 20%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교 연계는 등급의 차가 논술 전형의 등급의 차보다 크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어렵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차 등급 ABC로 나오는 것들은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상위 2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상위 4개, 이렇게만 잘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를 조금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만약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등급제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 보니까 71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71개를 놓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 만약에 여기서 2등급, 3등급, 2등급을 받았다면은 2등급에 해당되는 96점이 3개, 89점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학생의 이수 성취 단위를 4를 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어 계산하고 수학 계산하고 사탐 계산하고 이제 영어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등급은 80점, 올 2등급은 76.8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맞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당락은 아마 등급제에서 나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등급의 환산보다 성취도의 환산이 더 크므로, 그러니까 성취도에서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고에서는 A가 인문계 2개, 자연계에서 4개 가져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별력은 이렇게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등급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산 점수가 98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능 최저, 작년이죠. 2021학년도 고교 연계, 대학 간 등급의 차이, 그리고 캠퍼스의 분리로 인해서, 그리고 지역적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2022학년도의 고교 연계 예상 등급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성한 중앙대보다는 예상 등급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급 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립대보다는 최저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시립대보다는 약간 높은 등급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는 0.75이면서 크게 대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이렇게 복수 전공과 다양한 연계로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등급과 선호도적인 부분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점수는 환산 점수 1000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어머님들께서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수점 싸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10명 미만의 선발 학과들은 작년의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 및 경쟁률을 참고하셔서 올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의 간판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일반고를 좋아할까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에 끼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고대나 연대를 상향으로 넣고 경희대를 안전하게 바치는 학생들에게는 이미 최저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유리한 면도 있겠죠. 그리고 재시문 면접이 원래 있었습니다. 한데 이제 재시문 면접은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는 그대로 재시문 면접이 진행되지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는 재시문 면접이 아닌 서류 신뢰도 면접으로 변경되어 10분에서 8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면접은 수능 뒤인 12월에 있으니까요. 1단계가 합격하였다라고 해도 정시 성적이 경희대를 갈 수 있는 성적보다 우수하다면 1단계 면접을 가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생기고 면접이 12월인 것으로 보아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를 일지망으로 쓰는 친구들보다는 연대나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위로 쓰고 경희대를 바치는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희대를 도전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로 뒤집으려는 학생들에게 상향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연도 경희대를 받쳐 쓰는 학생들과 또한 상향으로 쓰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작년보다 학과마다 경쟁률 편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고교 연계와 다르게 졸업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과할 수 없는 학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가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다양성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과가 안 되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점은 네오 르네상스에도 최저가 생겼다라는 부분인데요. 고교 연계와 인문과 자연이 2개 합 5로 최저가 같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고교 연계에 합격할 수 있는 1등급 중반에서 후반 학생들은 고교 연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굳이 특목고가 더 많은 네오에서 싸움을 벌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학생들은 1등급 후반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레벨에 비해서 이렇게 영어 하나 혹은 탐구 한 개만 맞춰서 2개 합 오면 되니까 학교 레벨에 따졌을 때는 높은 수능 최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등급보다 엄청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보니까 1등급도 합격을 하고 6등급 때까지 참 다양한데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2022학년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예상 등급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전형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보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내신이 일반고에서 1.5등급까지 들어오는 학생인데 굳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가서 특목고랑 이렇게 싸우기는 싫을 겁니다. 수능 최저가 고교 연계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동일한데 왜 굳이 힘들게 네오 르네상스로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중후반부터 한 2등급 중반까지는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2등급이 경희대보다는 높은 학교를 지원하진 않을까요? 그런 것들로 보아서 2022학년도 일반고는 보편적으로 한 2등급 중반까지는 경희대를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특목고, 외고, 자사고인데요. 이 고등학교들은 학교 수준에 따라서 정말 큰 편차가 나지만 보통은 이제 3등급부터 한 6등급대 정도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고는 쉽습니다. 한 1점 중반에서 2등급 중반대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근데 문제는 특목고입니다. 블라인드 시행 이후에 그 피바람들이 부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못 가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못 간 이런 특목고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 X 보이세요? 네, 여기 빨간 X들. 이렇게 빨간 X들 보면은 그거 다 특목고들입니다. 일반고 6등급이 네오를 넣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목고 학생들은 그 학년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 바로 위에죠. 바로 위에가 어떻게 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잘 가다가 작년에 엄청 대입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영향 본인에게도 있을 거니까요. 본인 생기부도 있을 거니까 빨리 계획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앞에 2021학년도 성적을 토대로 2022학년도를 이제 크게 유추해 본다면 위와 같은 등급대가 나타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등급으로 생활기록부 나누는 건 어렵지만 이 정도 등급은 되어야 지원할 만한 하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과대의 경우는 일반고에서도 쉽게 준비할 수가 있어서 지원율을 본다면 인기 학과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준비를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문과대 같은 경우는 인기의 도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교의 경우는 일반고 친구들보다는 외고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고등학교 전공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외고의 경우는 3등급대에서 출발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대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죠. 명실상부 인문계 1지망일 텐데요. 그래서 위에서도 아래서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높은 등급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과대의 경우는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인기학과지만 국제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서울 캠퍼스보다는 낮은 등급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 알겠어. 나 겨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기부 꾸미면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를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어떻게 녹여야 하는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경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희대는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희대학교의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고 선생님의 관찰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업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었고 전공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활동들이 선생님께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역량은 아니겠죠. 담당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의 역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생기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사실이 내가 뭐뭐뭐 했어요 라고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학생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나 뭐 했어요. 난 뭐 했어요. 난 뭐 했어요. 사실의 나열인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희대학교에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그럼? 생기부를 보충하는 과정과 노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수학교육과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생기부에 전부 다 수학 이런 것이라고 막 해놨다면 생활기록부에서는 수학을 어필한다기보다는 교육적인 마인드 혹은 교육 정책에 대한 마인드 혹은 왜 수포자는 생길까? 국포자, 영포자, 사포자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수포자는 많은 거야? 그런 식으로 과정과 노력이 새롭게 경희대학교의 자기소개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능력을, 과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내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어필했는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학생이야,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생기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생기부에 수학이 많다고 해서 자기소개서에도 또 수학을 쓰게 되면 생기부를 보충하는 내용이 아니라 복사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미처 널 평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필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평가 촉도는 이렇게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 미흡, 미달, 보통 이런 것들은 경희대학교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한지 우수한지 양호한지 보통 여기서 갈려지게 될 텐데요. 우리 영상 보시고 계시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 S 혹은 A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크게 4가지로 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식으로 크게 있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 우수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Let's get i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30%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비슷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 경희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몇 가지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말하면은
건국대나 경희대학교나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특히나 경희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말해볼게요. 경희대가 제시한 좋은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성적이 고르게 유지가 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과목이 우수한지를 묻습니다. 물론 평균,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다 보겠죠. 또한 그것에 대한 의지나 태도를 묻는데 일반고에서 의지를 묻는 요소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수상이 학기당 1개씩 들어갈 텐데 이 부분도 잘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탐구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생뚱맞은 탐구활동이 아니라 내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탐구활동을 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간다? 그럼 그것에 대한 상장 혹은 국문학에 대한 탐구, 이렇게 큰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과정 혹은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연결고리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랑 맞는다? 싶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평가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관련 상장이 없다 혹은 교과 탐구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3학년 때 채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공적합성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도 는 해당하는 교과를 우수하게 해내었는가 입니다. 뭐 공대면 물리, 의대면 생명, 경상계열이면 뭐 수학과 영어, 뭐 관련 교과목 성적이 우수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선택 과목에서 독서와 함께 하였고 세특에서 전공에 관심을 통한 어떤 활동을 해보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기본 교과를 확장한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이유를 생활기록부에서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그것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너 독서해봤어? 그 독서 통해서 선택 과목에서 활동은 어땠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겠죠. 또한 경희대는 융합적인 학생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뭐 실용경제에서 배운 내용을 한국사랑 연결시킨다든지 실용경제에서 배운 내용을 뭐 실제로 적용해서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진실성이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은 어디에서도 평가된다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이 생기부가 이 진실성이 생기부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담,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생기부의 진실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생기부를 보다 보면은 생활기록부를 다 읽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얘는 진짜야. 아, 얘는 가짜야. 얘는 그냥 학교가 좋은 거야. 진실성이 없어. 뭐 이런 생기부들이 있어요. 실제로 생기부를 분석하고 그 학생을 만나보면 자기가 왜 공대를 가는지, 의대는 왜 가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 주제로 입학사정관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입학사정관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실성이 뭐야 라고 한다면 생기부를 다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던 생기부들이 있어요. 아, 얘는 대한민국을 이끌 애야. 얘는 진짜 하고 싶어해. 얘는 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기부들이 간혹 있는데요. 생기부를 보고 이 학생의 성격과 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은 것, 학생 본인도 모르는 자신의 성향과 목표를 파악하는 게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이런 마인드 세팅이라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는 가상의 마인드 세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면 입학사정관님들을 속일 수라도 있게끔 생기부의 진실성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왜 평가하는데요? 그런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진실성이라는 키워드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영상 보시고 계는 학생들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공대 왜 가? 라고 한다면 전 공대에 가서 스마트팜 속에서 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그냥 나는 뭐 이과인 것 같고 그냥 취업도 잘 되니까 뭐 전기전자, 기계공학, 반도체, 화학공학 이렇게 갈 건데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너 의대 왜 가? 전 일단은 공부 좀 하고요. 뭐 의사 되고 싶고 엄마가 뭐 돈 잘 버는 직업 좋다고 하니까요. 이러시는 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생기부에 보여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딱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입학사정관님들께 좀 속일 수라도 있게끔 조금 마인드 세팅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기계공학과에 갈 거야가 아니라 기계공학과에 가서
인간이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계공학도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실성이거든요. 아무튼 두 번째, 세 번째군요. 인성평가입니다. 인성평가를 탁월하다, 뭐 우수하다 이렇게 나누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이것을 제가 해석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랑 함께 해봤어? 너 혼자 잘난 거 아니야? 타인을 잘 설득하고 토론해봤니?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니? 아마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봉사활동은 조금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학년 행특입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 이 영상 보시고 계시나요? 아, 너무너무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정말 중요한데요. 담임쌤 이 평가는 이런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잘 적혀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행특, 어디에서?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뭐 일방적으로 나 착해, 나 엄청 뭐 프렌들리해가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남을 도왔다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보았냐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점이 생기고 있다면 탁월이라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성 또한 한 선생님의 평가가 아닌 종합적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바라보는 모습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인성의 진실성을 어필할 수 있겠죠.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제 평가 요소는 단순하게 발전 가능성 이렇게 한 개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학업 역량의 발전 가능성, 즉 성적의 상승 곡선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의 발전 가능성, 탐구 활동의 심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 좋아하는 학생들은 비단 학업과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내 진로에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또한 전공과 관련이 없는 독서라도 다양하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가, 또한 공동체 활동에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텐데 너 공동체 활동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봤어? 또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단순히 반장 했어요? 부반장 했어요? 나 전교회장이에요. 이런 게 리더십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내가 타인을 어떻게 참여시켰고 내가 어떻게 주도하였는가를 묻는 과정이 자율활동이나 혹은 행특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순히 반장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기획을 했고 기획하고 어떻게 실천해서 지금 나 이래요, 지금 나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를 묻는 평가 요소입니다. 쌤, 알겠어요. 영상 잘 봤어요. 아주 땡큐합니다. 근데 쌤이 말하는 활동들 제가 3학년 활동하면서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경희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과정이 아닌 활동의 나열들을 만약에 써주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서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풀어서 면접에서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생활기록부에서 나열된 것들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있죠. 면접도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보충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만 보는 서강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그럼 생기부는 얼마나 더 이쁘게 꾸며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이 생기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보충을 하시고 1단계 합격하시면 면접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잘 녹여내신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 통해서 어머님들의 궁금한 사항들 해결할 테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 학생들 수행평가 시즌일 텐데요.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